자, 시간이 됐으니까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있어도 시작은 할게요. 어제 앰프 다 그리시고 시뮬레이션 하셔서 뭐 전압 어떻게 되는지, 전류 어떻게 되는지, 파형, 뭐 트렌, AC, 게인 어떻게 나오는지, 페이지 어떻게 나오는지 다 확인하셨죠? 네, 그거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어제 계속 메인 폼을 키셨는데 메인 폼 안 키시고 밑에 있는 걸로 하셔도 돼요. 뭐 트랜지언트 시그널 보고 싶다 선택하고 보고 싶은데 찍고, 이렇게 안 찍히는 분들 가끔 있었는데 여기서 안 찍히면 그냥 여기서 찍으시면 돼요. 그럼 선택됐죠. 메인 폼은 어제 선택되면 바로 떴는데 그냥 여기서부터 트랜지언트나 뭐 AC 이런 것들은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ESC를 한번 누르셔야 떠요. 두 개를 보고 싶다 그러면 아웃풋, 여기 지금 선택 안 되는데 아웃풋, 인풋 두 개 선택된 상황에서 ESC 누르시면 두 개가 떠요. 세 개 보고 싶으면 세 개 다 클릭하셔서 ESC 누르면 뜨는 거고요. 뭐 게인도 이렇게 ESC 누르면 뜨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게인이랑 페이지를 다 보고 싶다, 아웃풋 찍고 인풋 찍으시면 돼요. 선택이 잘 안 되는데 아웃풋 찍고 인풋 찍으시, 얘는 왜 잘 안 되냐? 120이.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떠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어제 뭐 메인 폼에서 AC 보는데 dB가 아니라 메가니스트로 하셨다, 이렇게 뜨잖아요. 얘를 바꿀 수도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메가니스트에서 dB 20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뜨고요. 페이지 보고 싶으시면 페이지로 바꿔서 하실 수도 있고요. 일단 잘 안 뜨는데 어제 하셨던 거로 보여드리면, 일단 게인은 버티컬로 보시면 교재랑 조금 값이 다르긴 한데 64dB 정도 되고요. 3dB 떨어진데 여기 밴드위스 3dB라고 되어 있는 거는 64에서 3 빼면 돼요. 61 가보시면 뭐 이렇게 주파수 나오고요. 아니면 마커로 얘를 찾아갈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마커는 좀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유닛 게인 뭐 0dB일 때 뭐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확대 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뭐 한 이 정도다 뭐 하면, 이때 주파수 보시면 유닛 게인 밴드위스, 그리고 얘일 때 페이지 마진 122잖아요. 180에서 122 얼마 빼시면 57점 얼마 나올 거예요. 180 빼기 120 페이지 값 빼시면 되고요. 어제 알려드렸던 파워는 전압에서 오퍼레이팅 포인트에서 전류값 곱하시면 된다고 했죠. 아니면 어제 보여드렸던 CDF에서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면 알아서 이렇게 뜬다고 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방법을 여러 가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오늘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 하신 거, 이제 레이아웃
하실 건데 그 전에 뒤에 있는 예제를 좀 할게요. 일단 예제는 다 드렸고요. 만드시는 건 아니에요. 다 만들어져 있는 거 그냥 보시고 시뮬레이션 돌려보시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시는 거고요. 아마 맨 위에 있을 겁니다. EX, OPMF 보시면 필터라는 게 있고 셀에 그냥 OPMF 시뮬레이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열어보시면 앰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투 스테이지로 만든 거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CMFB라고 커먼 모드 피드백이라고 이제 좀 특성 좋게 만들려고 한 거고 바이오스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5TR 구조에서 조금 변형한 거예요. 뭐 바이오스도 보면 ITC 막 쓰고 아이디얼 소자도 많이 썼는데 이제 한번 보시라고 해놓은 거고 시뮬레이션 세팅도 다 되어 있으니까 그냥 런 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모델 라이브러리가 다릅니다. 여태까지 쓰셨던 그 공정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공정으로 만든 거라서 모델 라이브러리 파일이 달라요. 폴더 위치는 여기고요. 파일은 이거고 섹션은 TT예요. TTT가 아니라 TT. 뭐 어제 세팅하셨던 트렌 DC, AC 똑같이 세팅하시고 런 해보시면 뭐 전압들 확인하실 수 있고 전류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인, 아웃 찍으실 때 뭐 인하고 인 B, 아웃하고 아웃 B 있는데 인 찍으시면 아웃 찍으시면 되고요. 인 B 찍으시면 아웃 B 찍으시면 돼요. 뭐 AC 게인이랑 페이지 마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좀 전에 어제 그려놓고 가셨던 그거랑 어떻게 좀 다른지 한번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좀 비교해 보시고 다음에 있는 게 좀 전에 만들었던 OPMF를 가지고 로페스 필터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 1단, 2단, 3단짜리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GMRC 필터인데 물론 하나만 달아도 되겠죠. 근데 좀 더 좋게 만들려고 3단으로 만든 거고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웃 B를 찍으면 만약에 좀 앞에 있는 뭐 V2, V1 이런 데 찍어보면 좀 더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슬로프를 좀 더 좋게 하려고 3단으로 만든 거고 만약에 뒤에 앰프를 하나 더 달고 저항 더 달고 캡 더 달아서 4단으로 만들었으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좋게 만들었는데 다른 건 당연히 나빠졌겠죠. 한 단이 더 달렸으니까 소자수가 많아져서 파워가 올라갔을 거고 면적도 커질 거고 계속 말씀드렸던 트레이드 오프 그 얘기고요. 일단 이거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스키매틱을 만들면 계속 심볼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다른 데 많이 쓰니까 갖다 불러 넣으려고. 그러면 레이아웃은 어떻게 할까요? 레이아웃은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레이아웃 자체가 심볼 기능을 갖고 있어요. 보여드리면 똑같이 인스턴스로 불러오는 거예요. 투 스테이지 이제 좀 이따 그리실 레이아웃을 갖다 놓는다고 하면 이렇게 끌려다녀요. 내가 만든 거 그대로. 그럼 만약에 3단짜리였으면 하나 갖다 놓고 2개 갖다 놓고 3개 갖다 놓고 RC만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유는 얘 오리진 영향입니다. 레이아웃은 오리진 기준으로 끌려다녀요. 만약에 처음부터 만드실 때 여기다 만들었으면 오리진에서 끌려다니까 상관없는데 만약에 오리진에서 딱 맞추고 싶다 그럼 얘를 옮기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아니면 오리진을 바꿔버리면 되죠. 여기를 했다. 그런 다음에 불러오면 좀 전이랑 모양이 다르죠. 레이아웃은 오리진 기준으로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를 전체 통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블럭으로 만들어서 인스턴스로 불러오거든요. 스키매틱은 심볼로 만들지만 레이아웃은 별도로 만들 게 없고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갖다 써요. 근데 오리진을 그러니까 그릴 때는 오리진이 좀 보이면 불편하죠. 그래서 좀 위에다 만들고 오리진을 그냥 바꿔버려요. 그럼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은 앞에서 탑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일단 좀 이따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앰프 얘를 한번 보시고 시뮬레이션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레이아웃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일단 필터 잘 나오는지 1단, 2단, 3단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뮬레이션도 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다 보셨죠? 이거는 뭐 그냥 세팅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결과만 보는 거니까 금방 끝날 건데요. 그냥 드린 이유가 내가 만든 어제 만드셨던 거랑 여기 있는 예제랑 한번 구조도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고, 이런 앰프 가지고 이런 필터도 만드는구나 라는 거 한번 보시라고 한 거고요. 일단 다 하셨으면 지금부터는 어제 만드셨던 스키매틱 가지고 레이아웃 하는 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뭐 어제 하셨던 거 그대로 그리시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위치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그냥 했어요. 스키매틱 뭐 위아래 이렇게 있는 것들 다 이렇게 했는데 핑거도 똑같이 했고, 이게 캡이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차이가 얘랑 얘 핑거를 달리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결과가 잘 나와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LVS 할 때 핑거 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의 토탈 위스만 비교해요. 그러니까 핑거를 스키매틱에서 안 썼는데 레이아웃에서 썼다. 토탈 위스만 맞으면 LVS 다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아웃의 면적을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니까, 핑거를 안 썼는데 핑거를 쓰면 면적이 내가 고려했던 면적보다 커진다. 그럼 핑거 써서 좀 더 작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레이아웃을 어떻게 하느냐는 본인 선택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이것도 핑거 쓰셔도 되고, 좀 더 얘를 이렇게 세로로 놨는데 가로로 놓겠다 뭐 상관없어요. 결과만 잘 나오면 돼요. 일단 어제 하셨던 스키매틱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 어제 이거 그리셨죠? 인버터 할 때, 엔드 할 때, 노어 할 때 계속 하셨던 거. 핀 넣었죠, 핀. 뭐 이런 식으로 되던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인아웃으로 넣었던가, VDD, 뭐 그라운드, V인, Vout 이런 포트를 넣었잖아요, 핀은. 여긴 핀이 없어요, 여긴. 여기다 VDD 달아야 되고, 여기다 그라운드 달아야 되고, 여기 V인 넣어야 되고, 여기 Vout 넣어야 돼요. 포트 넣어야 되고, 여기 있는 것들 다 지우셔야 됩니다. 왜냐? DRC 할 땐 상관없지만 LVS 할 때 얘네는 레이아웃에 없어요. 당연히 안 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지우지 마시고 일단 셀을 하나 만드세요. 뭐 언더바 심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어제 하셨던 것처럼 뭐 엔드 심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신 다음에 얘네 인풋 VDD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복사해서 그냥 보여드리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복사해오고 또 다시 세팅해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복사해온 다음에 어차피 얘 그라운드 이런 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싹 지우세요. 싹 이렇게 지워서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런 식으로 만드세요. 포트 뭐 인아웃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포트, VDD, 그라운드, 인, 아웃 4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연결 잘 하셔야 돼요. 여기 좀 전에 막 그라운드로 따로따로 뺐던 거 있잖아요. 얘는 다 그라운드로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라운드로 다 연결하시거나 아니면 얘처럼 여기는 그라운드로 쫙 빼고 얘는 네이밍을 줬어요. 네이밍을 주거나 어떤 방식이요? 그냥 이렇게 연결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좀 보기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네이밍을 준 거고,
그래서 다 네이밍 주는 방식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어떻게 그리시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거는 다 바꾸셔야 되고 얘를 또 심볼로 만들어야겠죠. 나중에 포심 하려면 얘도 심볼로 만드시고 그리고 어제 또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레이아웃 하시면 핀거 다 썼잖아요. 이건 제가 하도 많이 해요. 핀거 다 썼잖아요. 게이트는 뭐 아래로 할지 위로 할지 바로 세팅하면 다 되지만 소스 드레인 연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스로 해버리면 돼요. 그럼 소스 위로 드레인은 아래로 이 공정은 알아서 돼요. 지금 얘는 소스는 위로 돼 있고 드레인은 아래로 돼 있는데 얘는 반대죠. 소스가 아래로 돼 있죠. 어제 알려드렸죠. 무브 시켜서 그냥 대칭으로 이동시킨 거라고. 그리기 편하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태까지는 비아 거의 잘 안 쓰셨는데 비아 쓰셔야 되고 단축키는 5고요. 아니면 크레이트에 비아 여기도 있고 아이콘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걸로 하셔도 되고 단축키에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M1이랑 M2랑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비아 데피니션에서 M2 언더바 M1 이거 선택하시면 돼요. 상위 메탈이 앞에 있고 하위 메탈이 뒤에 있어요. M3, M2, M4, M3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뭐 메탈 1에서 메탈 3로 가야겠다는 스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개수는 뭐 늘리시면 알아서 늘어나니까. 그리고 어제 다 말씀드렸죠. 컨택이랑 비아의 차이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까지 계속 렉탱귤로 그리셨는데 렉탱귤로 계속 그리셔도 되고요. 패스 단축키 P인데 패스로 그리셔도 돼요. 메탈. 좀 정확히 연결하려면 얘를 막 이렇게 하기가 힘드실 수 있어서 렉탱귤로 그리시는 게 좋은데 패스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쓰냐면 좀 멀리 있을 때 좀 멀리 갈 때 얘를 가지고 하는 게 좀 더 편하잖아요. 끌고 다니기도 편하고 얘 패스와 렉탱귤의 기능 중에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패스는 비아를 만들 수 있어요. 편하게 패스로 가다가 단축키 스페이스를 누르면 창이 하나 뜨거든요. 메탈을 내가 메탈 1으로 가다가 메탈 4로 갈래 그럼 찍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바로 메탈 4로 바뀌었죠. 여기에 가보면 비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저절로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얘 위스에 맞춰서 알아서 비아스가 들어가요. 그럼 뭐 가다가 나 메탈 2로 내릴래 그럼 또 내리시면 되고 비아도 알아서 개수가 들어가죠. 위스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비아 바뀌신 거 보이시죠? 좀 전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는 거 저절로 바뀌어요. 알아서. 그러니까 비아 개수나 뭐 이런 것들 더 넣고 싶으면 크레이트 비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여기 세팅해서 바꾸시면 되고 옵션 창에서 옵션 창 말씀드렸죠. 어제 F3키 그거 쓰시면 돼요. 렉탱귤로 그리시든 뭐 패스로 그리시든 상관없는데 어떤 걸로 그리시는 편하게 그리시고 렉탱귤이 간단하게 이런 레이아웃 그릴 때는 편할 수 있고 멀리 있는 거 연결할 때는 패스가 편할 수 있고 패스는 단축키 스페이스 누르면 저런 비아 해준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많이 쓰는 거 알려드리진 않았었는데 롤러라는 게 있어요. 내가 얘랑 얘의 거리를 알고 싶다. 단축키 K 누르시면 이렇게 마우스가 자 모양처럼 약간 바뀌었죠. 첫 번째 찍고 쭉 이동하면 얘까지의 거리를 알려줘요. 얘도 선택해서 무브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요. 그냥 K로 가는데 우클릭 해보면 이렇게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어제 그래비티 알려드렸잖아요. 그래비티처럼 룰러 옵션인데 엣지로 할 거냐 포인트로 할 거냐 뭐 아니 스냅은 아예 안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까지 정확히 맞추려면 힘든데 좀 찾아가 주니까 맞춰 주니까 이런 거 필요하면 쓰시면 되고요.
없애는 건 Shift K예요. 아니면 그린 거 선택해서 지우면 되고요. 편하게 이거는 진짜 많이 쓰니까. 그리고 어제 뭐 DRD 이런 것들은 다 알려드렸잖아요. 탑 방식이냐, 어제 계속 알려드렸던 건데, 이게 탑이냐, 탑 레벨이냐, 커런트 빌로우냐, 이거 차이에 따라서 밑에 NCH나 PCH 이런 것들. 지금 만약에 아까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다 셀, 블록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다른 아까 보셨던 필터 같은 이런 앰프 그리는데 앰프를 3개 갖고 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탑 방식일 때는 얘네 메탈밖에 이렇게 보일 때 색깔이 있는 메탈들밖에 고려 안 해요. 보시면 여기서의 DRD는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얘는 안 보여줘요. 메탈이 밑에 있지만 잘못하면 겹칠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DRD를 커런트 빌로우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릴 때의 차이를 보셔서 옵션을 조금씩 바꾸시는 게 좋고요. 근데 너무 커런트 빌로우로 해놓으면 밑에 있는 것들 너무 다 관여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로드가 느려요. GUI 로드가. 그래서 편하신 대로 세팅은 조금씩 바꿔가면서 쓰시면 되고요. 어제 핑거랑 멀티는 다 알려드렸죠. 뭐 게이트, 핑거는 게이트 쓰라는 거. 그리고 지금 레이아웃 지금 보고 계신데 다른 분들이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스키매틱, 이거 말고 이게 스키매틱인데 지금 보시면 5TR 해서 투스테이지로 만든 거 거의 비슷하죠. 어제 만들었던 거랑 이거고요. 아웃, 인, 커런트 테일, 그 다음에 투스테이지, 보상캡, 주파수 보상캡, 그 다음에 여기 커런트 레퍼런스 만든 거고요. 바이어스는 없어요. 여기에 안 만들었어요. 만드신 분이 안 만든 거예요. 이거 레이아웃이 이거예요. 되게 띄엄띄엄 그렸죠. 상관없어요. 잘 나오기만 하면 돼요. 면적 뭐 넓은데 내가 막 되게 촘촘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면적이 좁으면 촘촘하게 해야겠지만 면적이 넓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다른 거 보여드리면 좀 전에 보셨던 거, 이게 스키매틱, 이건 디퍼런셜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대칭 구조인데 이게 똑같아요. 커런트 5TR 구조에서 좀 바꾼 거고, 얘도 뭐 커런트 레퍼런스 다 있고, 레이아웃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것보다는 좀 더 잘 그렸죠. 좀 이쁘게. 예, 이렇게 보시면 대칭이고요. 디퍼런셜 구조로 왼쪽 그리고 오른쪽 복사해서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뒤에 이 옆에 있는 것들은 가드링이에요. 이 옆에서 넘어오는 전류라든가 전압이라든가 뭐 이런 외부 요양들을 좀 막으려고 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쁘게 그렸죠. 그러니까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거보다 더 잘 그리실 수도 있는 거고, 개인의 능력이 좀 약간 여기선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냥 간단한 예제니까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실 거,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OP 앰프를 만들어서 이거를 칩으로 만들겠다. 이게 만약에 탑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탑이다. 그럼 이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꼭 하셔야 되는 거, 패드라는 걸 다루셔야 돼요. 어제 그저께 예제로 보여드렸던 레이아웃을 보여드리면, 어제 막 설명하면서 PPT에 나왔던 예제 있잖아요. 걔가 이거거든요. 요게 무조건 있어야 돼요. 패드라는 게. 패드라는 건 제공하는 데도 있고요. 제공 안 하면 그냥 아날로그에서 패드는
메탈 1, 비아 1, 메탈 2, 비아 2, 메탈 3, 탑 메탈까지 M1, 탑 메탈까지 있는, 그냥 쌓여 있는 거고요. 이게 아니면 아예 이 밑에 뭐 메탈 2까지는, 비아 2까지는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인라인 패드라고 하고, 탑 메탈이랑 하이 메탈, 중간에 비아, 그러니까 탑 비아 3개 이렇게만 있는 거는 또 CUP 패드라고 하는데, 얘 밑에는 메탈 2까지 그려져 있는 회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섞인 언더 패드라고 하는 거, 차이는 그건데, 일단 패드라는 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다 그려서 메탈, 지금 뭐 앰프 할 때 메탈 4까지 다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메탈 4까지 해서 넘겨도 안 되는 이유가, 공정 어제 보셨잖아요. 버티컬 구조로 공정 막 보셨는데, 나중에 뭘 하냐면 패시베이션이라는 거를 해요. 이게 뭐냐? 코팅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위에 패시베이션을 딱 씌우거든요. 그러면 메탈 4를 아무리 여기다가 나중에 패키지를 하든 COB를 하든 아웃을 찍어야, 어디다 나와가지고 뭐 어제 패키지 한 거 다 보셨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패키지잖아요. 여기다 연결해서 얘가 오실로스코프로 가든 서플라이로 가든 어디다 연결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메탈 4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패키지 할 때 할 수가 없어요. 코팅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패드라는 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보셨던 탑메탈까지 있고, 패시베이션을 하지 말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돼요. 만약에 한 패시베이션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패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건 가로로 그냥 위에서 이렇게 평면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얘를 버티컬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분을 해놓으면 얘가 메탈 4고 얘가 패시베이션이에요. 패시베이션이 메탈 4 위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패드가 없으면 패키지도 못하고 COB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패드라는 거는 반드시 여기다가 넣어야 되고, 인, 아웃, 뭐 파워, 그라운드 다 연결해야겠죠. 탑메탈로 하든 메탈 1으로 하든 상관은 없지만 꼭 연결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이거를 예를 드리자면, 얘가 패드가 얘가 패드가 이런 식으로라도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패키지를 할 수 있고, COB도 할 수 있고,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냥 메탈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패드라는 레이어가 있는데, 이게 패시베이션을 방지시켜주는 레이어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거 없이 그냥 패드라는 레이어를 다 이렇게 쳐져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쳐져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찍을 수 있지 않냐.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얘도 디자인 룰이라는 게 있어요. 다 칠 수가 없어요. 최대 크기가 한 6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칩이 이게 아니잖아요. 전체 칩은 되게 큰데, 좀 전에 보셨던 얘에다가 패드를 다 씌울 수가 없어요.
크기는 최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60 뭐 이 정도밖에. 펜스를 씌울 때 뭐 300m 말고 처음 지금 이런 우리가 씌운다고 치면은 기아 따로 풀어줘야 되는 비아 다 들어있죠. 여기. 네, 패드에. 패드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최하 메탈부터 탑 메탈까지 쌓여있고 중간에 비아가 다 들어있어요. 그게 패드 구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보여드리면 공정사에서 제공하는 패드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으면 직접 만드셔야 돼요. 지금 이거 패드 하나 그냥 갖다 놓은 건데 이 레이아웃에서 쓰는 레이어만 보고 싶으시면 여기 유즈드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쓴 것들만 나와요. 폴리, 컨택, 또 패드, 메탈, 포까지 다 있어요.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얘는 폴리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연결을 하든 상관은 없어요. 얘에다가 폴리로 연결했다. 그러면 얘에서 폴리에서 팝 메탈까지 올라가잖아요. 어차피 비아 다 있으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는 안 하죠. 메탈 1이나 아니면 메탈 3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요. 왜냐면 비아 뚫고 내려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일단은 패드는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실링. 이게 실링이라고 하는데 여기 최외곽에 파랗게 보이는 거 있죠? 이거는 실링인데 실링은 제공하는 공정도 있고 이 공정은 제공을 안 해서 저희가 만들어줬어요. 디자인 룰이 있어요. 얘도 아까 가드링이라고 했는데 그런 역할을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칩 전체 사이즈를 알려주는 기능도 하지만 버티컬 구조로 보면 뭐 피섭 있고 메탈 포까지 다 있어서 벽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성곽 만들었다고. 못 넘어오게 막 담 이렇게 치잖아요. 그거예요. 이거 만약에 탑을 하셨다 그러면 실링, 패드 이건 무조건 다 들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메탈이 섭 다 있어요. 액티브, 비아, 컨택, 메탈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냥 완전 그냥 저거 지금 네,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지하에서부터 뭐 지상 4층까지 그냥 벽을 쫙 둘러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밑에서 이렇게 통해 올 수도 있잖아요. 섭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피섭 위에서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피섭 밑에서 타고 넘어올 수도 있는 것도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제 영상 보셨을 때 전기톱으로 막 자르는 거 보셨죠? 한다고 하는데 뒤에 보시면 웨이퍼인데 저거 다 자른단 말이에요. 그럼 칩 간 간격이 뭐 공정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100 정도 띄우거든요. 100 마이크로. 그럼 얘를 이렇게 자를 때 뭔가 막 튀겠죠. 그럼 그때 영향을 적게 막아주는 것도 얘가 하나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실링은 꼭 치셔야 되고 패드도 꼭 만드셔야 되고 패드도 디자인 룰이 다 있어요. 나중에 본딩 할 때 이렇게 이게 패드라면 본딩 할 때 금 같은 걸로 여기다가 꾹 눌러가지고 한번 꾹 누른 다음에 이렇게 쭉 끌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냥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조금 살짝 눌러요. 그래야 붙겠죠. 그래서 패드 크기도 약간 좀 크고요. 메탈 포밖에 없으면 메탈 밑에가 없으니까 눌리는 힘 때문에 망가지겠죠. 깨져버려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메탈 밑에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인라인 패드, 메탈 최하 메탈부터 탑 메탈까지 있는 거 그냥 쓰셔도 되고 COP 패드는 탑 메탈 바로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M4, M3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탑 메탈 하나만 있으면 깨져요. 공장에서 거의 대부분 다 제공해 주니까
패드라고 하는 거랑 실링이라고 하는 거는 꼭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 어제 레이아웃 하시면 뭔가 막 떴죠. 커런트 덴시티 4개, 메탈 1부터 메탈 4까지 PDF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룰 에러가 떴잖아요. 캘리버 DRC 하면 이게 다 커런트 덴시티인데 다 설명드렸는데 좀 전에 보셨던 이거 여기서 메탈 1에서 메탈 4까지 다 전부 다 30% 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0%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넣은 거예요. 메탈 4를.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필요 없는 건데도 넣은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넣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선수 설계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토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오토라고 해서 다 캘리버 DIC처럼 한번 하면 GDS 더미가 들어있는 GDS를 뽑아줘서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PDF라는 거는 꼭 PDF라고 모든 공들이 PDF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메탈 덴시티라는 거는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얘 망가져요. 칩이 계속 쌓는데 이 부분만 없으면 당연히 얘가 좀 약간 주저앉을 수 있겠죠. 나중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메탈 덴시티 메탈 말고 커런트 덴시티 메탈 덴시티, 폴리 덴시티 다른 경우에는 MIM 캣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덴시티들은 꼭 지키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 말고 커런트 덴시티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덴시티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커런트 덴시티 이게 뭐냐면 메탈이나 비아에 있거든요. 폴리도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메탈 1이고 1마이크로가 1마이크로다. 얘가 흘려줄 수 있는 전류값이 있어요. 만약에 1mA다. 그럼 내가 여기에 만약에 4mA를 흘리려면 1/4가 되던가 아니면 2/2가 돼야 최소 4를 흘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다 깎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보단 조금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이게 커런트 덴시티예요. 단위 면적당 흘려줄 수 있는 전류값. 비아 한 개당 흘려줄 수 있는 전류값. 만약에 한 개당 1mA다. 내가 만약에 흘려낸 게 4다. 4개가 아니라 최소 5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5개, 6개. 좀 더 많이 넣어야 돼요. 이게 커런트 덴시티예요. 이거는 문서 PDK 받아보시면 문서 다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레이아웃 할 때 이 메탈의 크기는 어느 정도 돼야 되겠구나라는 걸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최소 룰만 지키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는 안 알려드렸는데 어제 이거 하셨잖아요. IV 커브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여기 컷오프, 세츄레이션 나중에 가면 브렉다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를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하셔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보여드리면 이거는 DC만 돌리면 되고요. 별다르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리절트에 서킷 컨디션이라고 있어요. 클릭해 보시면 세츄레이션에 있는 게 뭐냐 아니면 리니어 여기 리니어 영역 길게 있는 영역이죠. 거기에 있는 게 뭐냐 브렉다운에 있는 게 뭐냐 리니어는 옐로우로 박스 처리해주고 브렉다운은 레드로 처리해다 라고 체크하고 플레이스 하면 여기에 떠요.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다고. 그냥 이거 앰프는 없으니까 나오는 건데 어제 하셨던 엔드 하면
브렉다운은 없죠. 근데 세츄레이션은 있다고 노란색으로 박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찾아가 보면 뭔지 이렇게 보여줘요. 뭐가 리니어 영역에 있는 건지. 이렇게 간단하게 얘 소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킷 컨디션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노이즈, 얘도 노이즈잖아요. 얘도 노이즈 1이잖아요. 어제 만들었던 거 이거 얘도 노이즈 1인데 노이즈 시뮬레이션을 하셔야겠죠. 얼마나 노이즈를 발생하는지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내가 만든 이 회로에서 노이즈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뭘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우리 노이즈라는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돼요. 여긴 세팅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런 하면 노이즈에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럼 얘는 메인 폼을 키는 게 아니라 리절트에서 프린트에 노이즈 서머리라고 있는데 얘를 키시고 주파수 세팅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선택하고 얘는 뭐냐면 몇 개나 보여줄 거냐 그 얘기거든요. 3개까지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뭐 한 20개 보겠다. 20개 보고 오케이 하면 이 창이 꺼져 버리니까 어플라이 하시면 내가 만든 앰프에서 노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소자별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뭔지 얘랑 얘가 가장 많이 차지하잖아요.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하는데 뭐냐면 얘예요. M12, ML3 얘거든요. 얘가 노이즈를 가장 많이 발생을 해요. 얘가 좀 얘 퍼센티지를 줄이고 싶다. 그럼 얘 값을 바꿔야겠죠. 위스, 랭스, 핑거 파라미터를 바꿔야겠잖아요. 그러면 얘만 바꾸면 되냐? 당연히 안 되죠. 얘랑 연결되어 있는 얘들, 또 연결되어 있는 얘, 또 연결되어 있는 얘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날 수가 없어요. 뭐 AC 잘 나왔으니까 이걸로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가면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내가 맨 처음에 선택했던 스펙으로 잡아놨던 게인이 40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걔보다 조금 더 작아질 수 있겠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실습하시는 거는 그냥 게인하고 페이지 마진, 트렌 뭐 이런 것만 보셨는데 나중에는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보셔야 돼요. 이거 멀티코어는 모르셔도 되고 가드링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가드링 간단하게는 어제 모습 만드실 때 바디 타이 있잖아요. 얘를 디태치로 하고 전부 다 만들면 얘가 가드링이에요. 사실 메탈 원까지 다 밑에서부터 벽 친 거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진짜 가드링을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시나요? 좀 바뀌는 거 보이시죠? P로 하느냐 NL로 하느냐 이 공정은 2개밖에 안 되는데 얘를 다 꺼버리면 이렇게 칠 수 있거든요. 얘만 치는 거냐? 아니요. 얘도 이렇게 선택해버리면 얘 쳐버려요. 그냥 알아서. NL로 하고 싶다. 그럼 NL로 다시 이렇게 또 치면 돼요. 두 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 P서브로 하나 한 거고 NL로 하나 한 거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 공정은 이렇게밖에 지원을 안 하는 거고 다른 공정은 더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가드링에서 어떻게 만들 건지 렉탱귤로 이렇게 만들 건지 아니면 이것처럼 지금 약간
폴리곤처럼 돼 있는데 이렇게 꺾여 있죠. 그런 식으로 만들 건지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정할 수 있고, 요즘에 공정들은 잘 돼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선택하고 클릭 정도만 하면 알아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이 PDK를 필요로 하실 수도 있는데 이 PDK는 못 드려요. 왜냐면 매그나칩 재산이고 NDA가 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어제 예제 말씀드리면서 케이던스 GPDK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드릴 수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EDA 툴 설치 파일 다운로드 받는데 FTP 거기 가보시면 다 있어요. 지금 180, 90, 45 그다음에 핀팻까지 있고요. 그냥 로그인 하셔서 다운 받으셔서 쓰시면 돼요. 여기 안에도 다 계속 쓰셨던 픽셀 라이브러리, 모델 라이브러리, 룰덱, 그다음에 다큐먼트 다 있어요. 근데 차이는 캘리버 없어요. 왜냐? 얘는 케이던스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케이던스사에서 만든 툴로만 쓸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IC61, IC61X, 617, 618, 그 다음에 스펙터, 이건 똑같은데, DRC LVS는 PEX도, 아슈라나 EXT, 그 다음에 또 PVX라고, 피지컬 베리피케이션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아슈라의 약간 상위 버전인데, 얘네들만 돼요. 캘리버는 아예 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뭐 레이아웃도 다 하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데 DRC, LVS, PX만 이걸로 캘리버로 못 하시는 거예요. 만약 연습을 하시고 싶다 그럼 이걸로 하시고, 이걸 가지고 실제 칩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 상용이 아니라 그냥 연습용 그냥 그런 거니까. 아니면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케이던스용 PDK 말고 시놉시스용 PDK도 있어요. 시놉시스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도 올려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90나노, 28나노도 있어요. 얘는 좀 전에 케이던스용처럼 얘도 시놉시스 툴만 쓸 수 있어요. 커스텀 컴파일러. 얘가 IC616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스키매틱 그리고 레이아웃 그리고, 그 다음에 H스파이스, 스펙터처럼 시뮬레이션 하는 거, 그 다음에 허큘러스랑 뭐 이런 게 있어요. DRC, LVS, PX 할 때 쓰는 거. 캘리버 당연히 없겠죠? 아주라 당연히 없겠죠? 시놉시스 툴로만 할 수 있는 플로우대로 쓸 수 있는 것들만 들어있어요. 오늘 여태까지 하셨던 교육에서는 케이던스 툴도 써보고 멘토스도 써보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너럴 PDK는 제공하는 회사 거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연습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으니까 필요하신 거가 있으면 그쪽에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 툴도 거기서 다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다 아슈라 배우셨는데 이게 언제 중단될지 몰라요. 지금 뭐 2018년, 19년에 중단된다고 얘기가 나왔다가 아직까지도 지금 제공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PVS라는 걸로 지금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아니, 이건 나와 있고요. 왜 안 되냐면 지금 공정사에서 이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안 나오는 거고 단종이 안 되는 건데, 언제 단종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래서 방법은 다 알려드렸는데 이걸 나중에 못 쓰실 수도 있고 PVS라는 걸로 바꾸셔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캘리버로 거의 대부분 하시니까 뭐 캘리버만 한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아슈라랑 캘리버랑 병행해서 해보겠다고 하면 지금은 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PVS가 어렵진 않아요. 아슈라처럼 어차피 다 GUI로 되어 있긴 한데 약간 방식이 좀 다르니까 일단 알려드린 거고요. 일단 오늘 하실 것도 다 그냥 캘리버로만 하세요. DRC, LVS, PX 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릴 거, 이거는 뭐냐면 그저께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코너 섹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섹션. 이거 어제 시뮬레이션 하실 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AD 창을 켜시면 기본적으로 온도가 27도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27도. 이것도 바꾸실 수 있어요. 뭐 그냥 타이핑해서 바꾸셔도 되고. 일단 이게 A4 용지 2장이라고 간단하게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랑 얘는 똑같을까요? 두께라든가 뭐 종이의 뭐 이런 성질이라든가 당연히 다르겠죠. 이거를 웨이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랑 얘랑 똑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 한 웨이퍼가 있는데 어제 보셨겠지만 저 뒤에 있는 웨이퍼가 이렇게 있으니까 보시면 얘랑 얘는 똑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얘 칩을 전체 칩이라고 봤을 때 여기 있는 모스랑 여기 있는 모스랑 똑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이게 NCH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똑같을까요? 절대 다릅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하실 때 얘도 해야 되고 나중에 몬테카를로라는 게 있는데 프로세스 베리에이션 이런 것도 있어요. 공정을 진행할 때 베리에이션 같은 거 고려하는 거 그런 것도 하셔야 되고 온도도 어제 동영상 TSMC나 하이닉스 그저께 보셨는데 거기서 보시면 뭐 마이너스 45, 뭐 마이너스 25에서 125도까지 자기들은 검사를 해서 내보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시뮬레이션도 다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전압도 파워가 만약에 얘가 저희 지금 하는 게 3.3V인데 얘가 3.3V로 계속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레이아웃이 5000바이 4000인데 여기다 VD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패드에다가 3.3V를 넣는데 얘가 쭉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에 있는 뭐 CH에다 전압을 준다. 그럼 여기가 3.3V지만 여기도 3.3V고 여기도 그렇고 다 3.3V일까요? 아니죠. 깎이죠, 당연히. 변화가 생길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엄청 많은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알려드렸던 게 ADXL을 하시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보여드리면 어제 하셨던 거에서 보여드리면 이게 코너에서 이렇게 다 세팅할 수 있어요. 온도도 세팅할 수 있고 코너도 세팅할 수 있고 만약에 뭔가 파라미터를 넣었다, VD도 넣었다 그럼 얘 할 수 있겠죠? 뭐 TTT, SSS 세 개만 했는데 더 추가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얘는 12번을 그냥 도는 거예요. ADXL로 그냥 ADL로 하면 ADL로 보여드리면 얘를 만약에 온도를 바꾸겠다 그럼 얘 한번 바꾸고 시뮬레이션 하고 결과 어디다 적어놓든가 저장하든가 해야 되고 만약에 또 마이너스 25로 하겠다 마이너스 25로 하고 또 코너 돌리고 코너도 하나밖에 세팅 못하죠. 여기서는 TTT라든가 아니면 SS라든가 그러니까 25도일 때 TTT 한번 SS 한번 FFF 한번 뭐 또 다른 거 한 번씩 다 돌려서 적어놓든가 어디다가 기록해 놓든가 저장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ADL은 만약 12개를 하면 12번을 다 따로따로 돌리고 기록을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ADXL은 그냥 한 번에 세팅해놓고 한 번에 쫙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DXL까지 알려드린 거고 이 방법이 편하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때는.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 ADXL까지 알려드린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케이던스 멘토만 썼는데 난 시놉시스 H스파이스도 돌려보고 싶다. 왜냐면 DRC, LVS나 아슈라랑 캘리버로 병행 검증을 하는데 어제 보셨듯이 포심 하셨을 때 결과가 살짝 달랐잖아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은 스펙터로 했을 때 H스파이스로 했을 때 결과가 똑같을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럼 시놉시스를 여기서 쓰고 싶어. 그러면 간단하게 캘리버 세팅하셨던 것처럼
H스파이스도 설치하고 H스파이스 환경 설정도 다 해놓고 그런 다음에 줄을 띄우면 일단 지금 띄워져 있는 거에서 보여드리면 지금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H스파이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세팅을 안 해놨으니까요. AD 창 키시고 셋업에 시뮬레이터가 있거든요. 기본으로는 스펙터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캐논 스펙터 쓰니까. 근데 H스파이스가 있어요. 오케이를 하면 어제 제가 세팅해놔서 되나 보네요. 이게 지금 이제 H스파이스로 바뀐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조금 차이 보이시나요? 어제랑 스펙터랑 좀 다르죠? 그냥 보여드리면 이게 왼쪽이 스펙터고 오른쪽이 H스파이스예요. 좀 다르죠? 알아서 얘네가 약간 연동이 돼요. H스파이스도 할 수 있게. 이게 아니면 H스파이스 넷리스트를 뽑아가지고 H스파이스 실행시켜서 이 넷리스트 돌려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세팅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하고 그냥 런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H스파이스 넷리스트를 H스파이스 모델 라이브러리를 당연히 물려줘야 됩니다. 여태까지 물렸던 거는 스펙터용 모델 라이브러리고 H스파이스 모델 라이브러리 따로 있어요. 같은 공정 건데 달라요. 안에 파일로 비교해 드리면 이게 오른쪽이 스펙터 거고요. 모델 라이브러리. 이게 모스들에 대한 특성을 저장하고 있는 모델 라이브러리예요. 왼쪽 게 H스파이스용이고 지금 보시면 조금 다르죠. 뭔가 내용들이 뭐 이런 들어가 있는 값들은 똑같은데 구조가 달라요. 얘는 립으로 되어 있고 점 립으로 되어 있고 얘는 그냥 섹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일 형식이 달라요. 그래서 스펙터에서 바로 H스파이스를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펙터로 할 때는 스펙터 모델 라이브러리, H스파이스로 할 때는 H스파이스 모델 라이브러리를 물리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연동해서 쓰실 수 있다는 거. 만약에 나는 H스파이스밖에 없다 그러면은 H스파이스를 이렇게 연동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실 때 어제 끄고 가셨던 분들 혹시라도 이거 캘리버 DRC 하기 전에 레이어 맵 파일 올리셔야 되는 거 꼭 하셔야 되고요. 레이어 맵 파일 꼭 물리셔야 되고 오늘은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공정은 저항이나 캐패시터를 쓰면 넷리스트 익스포트, 그러니까 어제 하셨던 셋업의 레이아웃 익스포트가 아니라 넷리스트 익스포트에 파일을 하나 더 물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정만 그래요. 다른 공정도 이럴 수 있는데 이 공정은 기본적으로 LVS 롤 파일에 캡하고 레지스터 이런 소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정보는 이 파일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넷리스트 익스포트 키신 다음에 include 파일 부분에 이거를 써주셔야 돼요. 어제 터미널에서 복사하는 법 다 알려드렸죠? 파일 내용 어떻게 복사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어제 스키매틱 그릴 때 CP, IP, 폴리캡 썼잖아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LVS 할 때 디바이스를 못 찾는다고 하면서 아예 돌질 않아요.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이거고. 그러니까 방법을 여러 가지 알려드린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하시려면 이 방법으로 하시고,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CIW 창. 그러니까 버추도 맨 처음에 그 창을 끄지 않는 한. 근데 두 번째 거는 서킷이, 그러니까 스키매틱이 바뀌면 다시 또 써줘야 돼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세 번째 방법도 있고요. 어떤 걸 하시던 상관없고, 그냥 기본적으로 첫 번째 게 제일 편해요. 첫 번째 거. 이 방법. 레이아웃 익스포트, 캘리버 넥리스트 익스포트에서 그냥 셋업 해버리신 거. 방법만 세 가지 알려드린 거고, 첫 번째 거 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공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캘리버 PX 몇 번 해보셨는데, PX 하면 캘리버 뷰 셋업이라는 창이 하나 떴잖아요. 새로 이 창. 매그니티도 바꿀 수 있고 뭐 이거. 거기서 리셋 프로퍼티에 핑거즈는 1이라는 걸 꼭 써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공정하고 상관없어요. 핑거를 썼으면 무조건 써야 돼요. 핑거를 썼으면. 지금 핑거 여러 개 썼잖아요. 맨 여기도 썼고 여기도 썼고 커런트 테일에도 썼고 핑거 여러 개 썼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핑거를 10개를 썼잖아요. 위에 있는 거에 한 10개를 썼어요. 핑거는 10 스키매틱에서 이렇게 썼고 레이아웃에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캘리버, DRC, LBS 다 하고 PX 한 다음에 얘를 안 썼을 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OK 하면 캘리버 뷰라는 거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있는 위치에 가보시면 레이아웃이 아니라 어제 보셨듯이 심볼로 들어가 있어요. 내가 PCH라고 하면 PCH 심볼 10개가 짝짝짝짝짝 있어요. 그런데 얘를 보면 얘는 핑거 10이고 나머지 10개도 다 핑거 10이에요. 얘가 10개가 생긴 거예요. 그럼 100배죠, 100배. 10개가 아니라 100개예요, 여기에. 100개가 돼요. 난 핑거 하나 쓴 PCH 하나를 넣었는데 PX에서 핑거지는 1이라는 걸 안 쓰고 OK를 해서 넘어가면 핑거지가 10개인 모스가 10개가 있어요. 당연히 포심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겠죠. 페라스틱의 영향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부터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핑거지는 1이라는 걸 쓰셔야 돼요. 만약에 핑거지는 1이라는 걸 쓰시고 OK를 하면 이렇게 10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핑거가 다 1입니다. 그래서 핑거가 1인 게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랑 맞죠? 내가 만든 거랑. 이거는 공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TSMC 공정을 하든 삼성 공정을 하든 매그나 180나노 공정을 하든 뭐 DBHT 공정을 하든 핑거를 썼으면 무조건 핑거조 1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요.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안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M1 있는데 M1 지우셔도 되고 그냥 한 칸 띄우고 핑거즈는 1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공정은 핑거는 핑거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핑거즈라고 파라미터 변수가 핑거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공정은 핑거즈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NF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럼 NF는 1이라고 쓰셔야겠죠. 이건 어디서 보시냐면 뭐 스키매틱을 여시던 스키매틱 보시면 여긴 핑거즈라고 되어 있죠. 레이아웃을 여시면 레이아웃에도 핑거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공정은 여기에 NF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결정하셔야 돼요. 써주는 각 내용은. 근데 어쨌든 저걸 꼭 써주셔야 된다. 핑거를 썼으면. 안 하면 결과는 이상하게 나온다. 공정하고 상관없이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건 그냥 PX 로케이션 얘기고요. 일단 제가 설명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어제 만드셨던 스키매틱 가지고 레이아웃을 그리시고
DRC, LVS, PEX 하셔서 오늘 아침에 보셨던 프리심, 어제 저녁 때 확인하셨던 프리심, 그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게 잘 나오는지. 그리고 DRC, LVS 막 돌렸을 때 뭔가 에러가 뜨잖아요. 에러가 뜨면 저 그냥 이게 뭐예요? 물어보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뭐가 잘못된 거지? 저는 지금 여기 있지만 가셨을 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뭘까라고 고민을 좀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뭔가 하나 뭐 이렇게 그리고, 자, 스페이스만 할게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안 했네요. 어제 말씀드렸던 하이라이트 기능, 우클릭 하시면 만약에 여기 한 에러가 10개다. 그럼 10개에 대해서 다 보여줘요. 만약에 한 개만 보고 싶다. 한 개에 가서 하이라이트 하면 여기 레이아웃에 알아서 이동해요. 그 룰은 밑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M1의 최소 위스는 0.5다. 근데 얘는 0.5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늘리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가보면 메탈1하고 메탈1의 최소 스페이스가 0.45다. 요렇게 노란색으로 보여주는데 여기 0.45인데 안 맞아. 가까워 라는 얘기고요. 얘는 에어리어 메탈1의 가로 세로 크기 면적이 0.64 이상이어야 되는데 안 맞는다. 얘거든요. 얘를 좀 더 키워야겠죠. 미스도 안 맞고 면적도 안 맞으니까 이렇게 좀 룰을 좀 보시고 뭐가 잘못된 거구나 확인하셔서 좀 수정도 해보시고요. 만약에 지금 이제 DRC만 보여드렸는데 제가 하나를 얘를 지워볼게요. 그럼 LVS 통과가 안 될 텐데 LVS는 내가 사용한 소자 수, 소자가 PCH가 10개면 10개 있는지 확인하고 각각에 대해서 파라미터 다 확인합니다. 프로퍼티, 위스, 랭스 이런 거 다 확인해요. 그런 것까지 다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결 잘 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거든요. DRC에서만 하이라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LVS도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요거 지금 캡 썼으니까 여기 인클루드 부분에 쓰셔야겠죠? 파일은 룰이라는 캘리버 안에 있고요. 제가 라인을 하나 지웠으니까 당연히 안 맞는다고 뜨겠죠. 뭐가 안 맞냐? 넷이 안 맞는다. 연결이 잘못돼 있다. 얘기고 뭐 로그 서머리 보시려면 여기 보셔도 되는데 RV 창 뜨니까 얘 클릭하면 떠요. 계속 메뉴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넷리스트에서는 라인이 하나인데 얘랑 똑같은 라인이 레이아웃에서는 2개라고 나오는 거예요. 얘 지금 약간 파란색으로 보이죠? 클릭하면
뭐 이렇게 하다가 스키매틱 떠서 보여주죠. 노란색으로 이 라인이라는 거, 레이아웃에 가보면 이 라인이라는 거 보여줘요. 그럼 제가 좀 전에 여기랑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 지웠죠? 얘는 하나니까 연결하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엘브에서도 하이라이트 기능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수정하시면 되고요. 해보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시면 편할 거고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레이아웃 지금 해보세요 하니까 약간 막막하죠?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레이아웃 2개 올려놨어요. 열어보시면 있을 거예요. 다 14 언더바 레이아웃 언더바 올 해가지고 해놨고요. 2장짜리인데 두 번째 장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베스트 핏으로 바꾸시면 페이지 수 옆에 그 확대 기능 몇 프로로 보여줄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걔를 다 베스트 핏으로 바꾸시면 2개가 보일 거예요. 첫 번째 게 스키매틱이랑 똑같이 핑거 수 똑같이 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핑거를 조금 달리해서 만든 거예요. 어떤 걸 참고하셔서 하시든 상관없는데, 아니면 새롭게 한번 난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시고, 일단은 어떤 거를 보고 참고하시든 상관없으니까 한번 레이아웃을 해보세요. DRC, LVS, PX, 포싱까지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별다르게 뭐 쉬는 시간을 드리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뭐 그냥 난 나중에 할래 가셔도 돼요. 아니면 해보시고 싶으시면 다 해보시고. 네. 이상 제가 설명드릴 건 다 드렸습니다. 여기 앞에다 레이아웃은 혹시 모르니까 띄워 놓을게요. 보고 싶으시면 앞에 와셔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진행하시고요. 점심 식사도 편하게 하시고, 쉬시는 것도 편하게 쉬시고, 편하게 하세요. 네, 일단 시작하십시오.